언제쯤 드러나게 될까? 내 인생에 숨겨진 게 있다면 그건 대체 누구의 입에서 처음 흘러나오게 될까? 은호는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순간 고성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저 아이가 뺑소니 차를 막아서는 걸 보니 피가 그냥 흘러들어간 게 아니구나. 힘이, 용기가 내 안에서 흘러간 게 맞구나. 그런데 어쩌지? 저런 애가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왔을까? 왜 하필 나에게서 태어난 걸까?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공기 속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는데도 이미 커다란 파문이 번지고 있었어요. 고성희의 시선은 흔들렸고 감추려 했던 감정이 눈빛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동정도 일시적인 연민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래 묻어둔 진실이 조금씩 비집고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은호는 여전히 몰랐어요. 자신은 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고 고3 때 아버지를 잃은 딸이라고, 그게 전부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은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시청자들은 답답하게 화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외쳤어요. 대체 언제 이 비밀이 터져나올까? 언제쯤 모든 게 뒤집히게 될까? 긴장한 마음은 조여들었고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울 만큼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1. 은호의 내적 갈등과 버팀목 없는 현실. 은호는 동생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 2,400만 원을 내놓았어요. 사실 그 돈은 그녀가 오랫동안 아껴 모아온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자신만을 위해 써보지 못한 돈이었죠. 하지만 지강호가 남긴 빚은 무겁게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고 결국 은호는 모든 것을 포기하듯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택은 지역과의 협업 계약으로 이어졌어요. 원래 은호는 지역이 먼저 제안했던 협업을 단호하게 거절했었어요. 같이 일할 생각 없어요.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선을 그었던 사람이 바로 은호였죠. 하지만 전 재산을 잃고 더 이상 버틸 여유가 없어진 순간 그녀는 다시 지역의 계약서를 손에 쥐고 말았어요. 종이 한 장 위에 찍힌 도장은 단순한 도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은호가 스스로를 지켜온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는 행위였고 동시에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는 선택이었어요. 계약서를 넘겨주던 순간 은호는 자신이 또 다른 올가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밤마다 그녀는 뒤척이며 자책했어요.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나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기대는 길을 선택한 게 아닐까? 이건 결국 내 삶을 더 옥죄는 거 아닐까? 가방 속 깊이 넣어둔 계약서는 마치 뜨거운 쇳덩이처럼 무겁게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은 늘 떨렸고 눈길은 흔들렸어요. 한순간은 동생 지강호를 향한 원망으로 마음이 무거워졌고 또 다른 순간은 피부치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애틋한 마음이 눈물을 불러왔어요. 원망과 애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교차했고 그 갈등 속에서 은호는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한편 은호의 공사 현장에는 낯익은 얼굴이 나와 있었어요. 바로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이었어요. 정년 퇴직 후 집안에서 무력감을 느끼던 그는 우연히 들른 현장에서 일당직 모집 전단지를 보고 망설임 없이 이름을 적었어요. 아이고 이거 어디다 두면 되겠소? 이상철이 페인트통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은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바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여기다 두시면 돼요, 어르신. 무거우실 텐데 제가 옮길게요. 이상철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괜찮아. 몸을 움직여야 아직도 내가 쓸모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 은호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어요. 그저 처음 본 공사 인부일 뿐인데 왠지 모르게 예우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상철은 잡부일을 묵묵히 해냈어요. 바닥에 흩어진 나무 조각을 쓸어 담고 무거운 자재를 나르며 땀을 흘렸어요. 삽을 휘두르는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허리 굽혀 하는 일들이 훨씬 고됐어요. 그럼에도 얼굴에는 오히려 뿌듯한 기운이 어려 있었어요. 은호는 그의 등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왠지 아버지 생각이 난다. 고3 때 갑자기 떠나버린 아버지의 뒷모습이 꼭 이렇게 보였는데. 가슴 한켠이 저릿해지며 묘한 슬픔과 위로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노인도 은호를 흘끗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어린 나이에 저렇게 버티고 있구나. 누구한테 기대지도 않고 홀로 현장을 이끌고 있네. 참 기특한 아이로다. 말로 꺼내진 않았지만 눈빛엔 따뜻한 연민이 묻어 있었어요. 버스가 급정거하자 은호의 몸이 휘청했어요.
순간 옆에 있던 지역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조심해요.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지만 손끝에 전해진 체온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은호는 눈을 크게 뜨며 황급히 몸을 뺐어요. 괜찮아요. 굳이 안 잡아줘도 돼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방금 전의 손길이 은근히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지역도 곧바로 손을 거두며 고개를 돌렸어요. 앞을 좀 잘 보고 서 있어요. 버스 흔들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그 짧은 접촉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굳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되잖아. 말끝에 묻어난 서운함은 지역의 귀에도 들렸지만 그는 애써 못 들은 척했어요. 버스는 다시 흔들렸고 두 사람은 마치 일부러라도 거리를 두듯 한 발짝씩 떨어져 섰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서로의 시선은 몇 번이나 겹쳐지고 말았어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은호는 괜히 더 날카롭게 말했어요. 회사에서처럼 여기서도 감시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나만 신경 쓰는 건데요? 지역은 순간 대답을 못하다가 낮게 웃었어요.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띄는 거예요. 괜히 의미 부여하지 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눈에 밟히지? 나는 분명 연애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은호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렸지만 속마음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이상해. 싫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잡아주니까 왜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야. 버스 창밖의 풍경은 평범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냉랭하고 건조한 말투를 주고받았지만 안쪽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떨림이 서로를 흔들고 있었어요. 지역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자문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결혼도 연애도 필요 없다고 수없이 다짐했는데 이건 뭐지?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그 흔들림을 인정하기엔 아직 자존심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결국 무심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를 끝내고 말았어요. 영나야, 당장 피트니스 센터 옮겨. 고성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마치 단순한 운동 장소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한 수를 두는 장기판을 움직이는 듯한 말투였어요. 영나는 순간 눈을 치켜뜨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엄마. 겉으로는 순순히 따르는 듯 보였지만 속에서는 싸늘한 반발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또 시작이네. 결국 내 삶은 엄마의 계획 속에서만 흘러가는 거야. 난 도대체 내 의지가 어디에 있는 거지? 고성이는 영나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아니 어쩌면 애써 무시한 듯 더 구체적으로 덧붙였어요. 이번에 옮길 곳에는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대기업 후계자야. 내 나이 또래고 아주 유망하지. 우연히 마주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게 될 거야. 옷차림은 깔끔하고 단정하게 내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운동복으로 준비해. 영나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엄마는 언제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설계할 건데 나는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 건가? 그냥 거래수단, 집안의 도구일 뿐이잖아.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어요.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목소리엔 힘이 없었고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이 묻어나 있었어요. 고성이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영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 생각했어. 널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영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차분한 눈빛 뒤에는 깊은 피로감이 숨어 있었고 가슴속에서는 조용히 외침이 번지고 있었어요. 나는 엄마의 장기말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말할 힘조차 없어. 언제쯤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고성이는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영나의 내면에서는 차갑고 무거운 벽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옆에 있었는데 왜 굳이 지역이랑 손을 잡은 거지? 그 사람은 원래 비혼주의라며 결혼도 사랑도 다 필요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은호는 왜 그 사람을 선택한 걸까? 성재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어요. 답은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항상 곁에 있었는데. 힘들면 달려가서 도와주고 웃게 하려고 애쓰고 누구보다 오래 지켜봤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엔 왜 내가 아니고 지역이지? 대체 뭐가 달랐던 거야? 뭐가 부족했던 거야? 질투가 마음속에서 불쑥 올라왔지만 그는 애써 삼켰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떠들었지만 속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어요. 은호는 모르겠지.
내 말투가 달라진 것도, 내 눈빛이 흔들리는 것도. 하지만 나는 다 알고 있어.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다는 걸. 참아야 해. 티내면 안 돼. 은호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또다시 혼잣말을 이어갔어요. 나한테 조금만 더 기회를 줬더라면, 아니,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지금 결과는 달라졌을까. 그래도 이제는 소용없나. 이미 지혁이라는 이름이 그녀 옆에 붙어버렸으니까. 서운함과 질투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성재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웃음 뒤에 감정을 감추고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은호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심장은 그 순간에도 쉼없이 외치고 있었어요. 왜 하필 지혁이야? 고성희의 독백은 아직 은호에게 닿지 않았지만 그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눈빛 하나, 손길 하나에도 은호를 향한 흔들림이 묻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매번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은호를 바라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과 애정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저 아이는 분명 내 곁에 있으면 안 돼. 밀어내야 해. 내 계획이 흔들려서는 안 돼. 그런데 왜 이렇게 끌리는 거지? 왜 저 아이가 다치면 내가 더 아픈 것 같지? 억눌러왔던 과거는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오래전 지워버린 기억, 철저히 묻어두려 했던 진실이 은호라는 존재 앞에서 자꾸만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고성희는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아니야, 절대 드러나선 안 돼.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너도 알고 있잖아. 피는 속일 수 없다는 걸. 저 아이는 너와 이어져 있다는 걸. 만약 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모든 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성재와 영나, 지혁과 은호, 지금까지 얽혀온 관계들이 단숨에 뒤집히고 집안의 권력 구도마저 흔들리게 분명했어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쌓아온 것들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지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희의 시선은 은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멀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더 가까이 끌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본능인지, 억눌린 모성인지, 아니면 단순한 약점인지 그녀 스스로도 분간할 수 없었어요.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어요. 은호는 공사 현장에서 온몸이 녹초가 된 듯 휘청거렸어요. 며칠째 이어진 과로와 걱정, 그리고 동생의 빚 때문에 짊어진 무거운 짐이 결국 몸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그녀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주저앉으려는 찰나, 이상철이 재빠르게 손을 뻗어 은호를 붙들어 주었어요. 괜찮소? 조금 쉬어야지. 이렇게 계속 무리하면 큰일 나. 낯선 듯 따뜻한 목소리가 은호의 귀에 울렸어요. 은호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철의 손길이 오래된 아버지의 품처럼 느껴졌어요. 마침 그 장면을 지혁이 보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광경에 그는 걸음을 멈췄어요. 아버지가 은호를 부축하는 모습은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있는 모습은 지혁의 가슴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어요. 분명 아무 일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불편함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서운함이 한꺼번에 뒤엉켜 있었어요. 지혁은 무심히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그 자리에 붙박이처럼 멈춰 있었어요. 눈은 은호와 아버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고 호흡마저 미묘하게 빨라지고 있었어요. 동시에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성재였어요. 그는 공사장 입구에 서서 은호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자신의 손을 잡지 않고 지혁과 계약한 그녀. 그리고 지금은 지혁의 아버지에게 기대 서 있는 모습이 성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류가 세 사람을 감싸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상철은 아무 의도 없이 그저 쓰러지는 은호를 붙들어 주었을 뿐이었지만 보는 이들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지혁은 낯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 있었고 성재는 멀리서 차갑게 흔들리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 남자의 시선이 한 여자를 향한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고 있었어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며 막을 내리고 있었어요.